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소방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듀윌 소방직 한국사 임진석 강사입니다. 한국사는 문제집도 많고 그 다음에 기본서도 상당히 많죠. 시중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기출문제를 분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021년 여러분 합격을 위한 그 해입니다. 2021년 대비 소방직 한국사 기출문제 그 역대 6개년도의 기출문제를 저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첫 시간으로서 2020년 기출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기출문제, 연도별로 매년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뭐 2번씩 이제 보는 해도 있었어요. 이 기출문제들 어떤 특징이 있는지, 2020년 소방직 한국사의 기출은 어땠는지 제가 총평부터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바로 짠! 마늘 다짜죠. 뭔가 굉장히 많다. 출제 포인트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다양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출문제들을 쭉 한국사를 보니 이전에는 뭐 주목하지 않았었던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여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었던 문제 이런 패턴이 나온 경우도 있고요. 뭐 율곡 2 문제가 뒤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출제는 됐었는데 많이는 주목하지 않았고 소방직 한국사 난이도에 비해서 살짝 조금 다른 쪽으로 갔었던 약간은 깊게 갔었던 이런 문제, 뭐 충렬학 문제, 충선학 문제 이런 것도 나오게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저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설명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사료부터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자, 공부를 하신 분이다라고 하면은 벌써 이제 냄새가 풀풀 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어떤 형벌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이거 보니까 지금 생명을 중시 여기는구나. 그리고 상처를 입힌 자 곡식으로 갚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유재산 제도가 확립되어 있구나.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절도죄에 관련된 규정인데 노비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계급사회가 출현했구나. 용서받고자 하면 50만 전을 낸다라고 돼 있어요. 화폐를 사용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로서 한서라는 출처가 있습니다. 한서 지리지에 소개됐었던 고조선의 8조법, 그 8조법 전문이 소개되진 않았는데 이런 일부가 소개돼서 고조선에는 이런 형벌이 있었구나. 당시의 사회 모습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고조선의 8조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고조선이라는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셔야 되겠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영고라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자, 영고는 고조선의 제도가 아니고 초기 국가 부여에서 행해졌었던 제천 행사의 모습이죠. 부여의 영고 그리고 동해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 이런 것들이 초기 국가에서 등장하는데 고조선에는 이런 기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부여기 때문에 틀렸구나. 2번 사람의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하였다. 그러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사형제 규정을 보고서 우리가 이런 2번의 사항을 유추할 수 있다 이거죠. 3번 형벌과 노비가 존재한 계급사회였구나.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서 마찬가지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다. 4번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있었다. 자, 고조선에 존재했었던 관직이다라고 하면은 상대부 장군과 같은 관직이 존재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 역시 고조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8조법은 고조선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알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을 골라보자. 자, 한국사 문제를 풀 때는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이게 어떤 시기 또는 어떤 나라, 어느 시기와 관련된 어느 나라의 주제인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 사건이 어느 시기이냐? 백제왕 얘기 나오고 뭐 관산성 공격이 나왔네요. 자, 삼국시대 얘기고요. 그리고 관산성을 공격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배웠었던 백제와 관련된 내용 중에 관산성 전투를 떠올리셔야 되겠어요. 관산성 전투, 요거는 백제 당시 성왕 때 신라를 치고자 벌였었던 전쟁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했더니 때는 바야흐로 6세기 때 신라와 백제의 연합군이 고구려를 치게 되죠. 나제동맹 연합군이 고구려를 쳐서 한강을 수복하게 되는데 진흥왕,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백제가 차지했던 한강 유역 전체를 모두 다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백제가 당시 성왕이 신라 진흥왕을 응징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었죠. 그런데 관산성에서 벌어진 이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고 백제가 패배하고 그리고 한강을 찾는 데는 실패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성왕은 결국 죽게 된다라는 거죠. 백제왕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백제왕은 성왕이고 이 당시 신라왕은 진흥왕이고 당시는 신라 백제 6세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지금 성왕 시기 때 해당하는 사실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가나 사이에는 나제동맹 체결이 있어요. 지금 이 시기는 나제동맹이 이어지고 있었다가 요게 관산성 전투 요 직전에 신라의 배신으로 파기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 이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웅진천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백제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나제동맹의 체결은 바로 5세기 비유왕 시기 때 해당하고요. 웅진천도다라는 거는 백제가 한강 유역을 처음으로 상실하고 한성에서 웅진으로 피신을 했었네. 그래서 웅진으로 천도했다. 요거는 문주왕 시기 5세기 때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비로 천도했었던 시기는 6세기 성왕 시기죠. 6세기 성왕 이것도 성왕. 근데 여기선 성왕이 죽었죠. 천도한 이후에 성왕이 죽겠지. 그래서 답은 라로 가주셔야 되겠어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시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국사의 영원한 주제는 시기를 물어본다 또는 그 시기를 활용해서 순서를 나열하든지 아니면은 주요 사건, 인물 이런 것들을 언급하게 될 거예요. 자, 밑줄 친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 보니까 해공왕 이후에 진골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진 이 시기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서 뭐 해공왕 이후다라고 하면은 뭐 다 나왔습니다. 신라 중대 마지막 왕 해공왕. 해공왕 이후에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시작되었다. 자, 그러면 신라 중대 이후에 신라 하대 때의 왕족들,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구나. 그러면 이 시기는 신라 하대, 왕권이 약화되고 그리고 왕위 쟁탈전이 전개되면서 사회 혼란이 지속된 신라 하대 시기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네요. 신라는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했었죠. 자, 신라 상대는 왕이 성골이라고 불리는 계층이었었고 신라 중대는
김춘추가 최초의 진골 출신 왕으로서 무열왕이죠. 이렇게 등극하면서 왕권을 강력한 이런 국가로 정비하게 되는 신라 중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강력한 왕권 체제가 무너졌었던 시기가 신라 하대가 되겠습니다. 바로 요 이후의 시기고 그 특징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기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집사부 시중보다 상대 등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집사부 시중은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와 직책이고 상대 등은 그렇지 않은 귀족들의 우두머리 수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왕권이 약화되니까 상대 등의 권한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약화되겠구나. 그런 혼란이 지속된다 이거죠. 중앙정부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김원창의 난, 대표적인 왕위 쟁탈전의 성격을 띠고 있죠. 신라하대 때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이런 여러 난들이 전개됐었다. 자, 신라하대 때 사실을 골라봐라라는 겁니다. 1번, 우산국을 정벌하는 장군이다. 뭐 이사부일 텐데 우산국을 정벌했었던 왕은 신라 상대겠죠. 지증왕 때, 6세기 지증왕 때 있었던 일이고 훨씬 이전의 사실입니다. 2번, 개원필경을 저술하는 육두품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개원필경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따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바로 최치원이죠. 최치원은 인물을 중심으로 물어보는 문제 패턴들 아주 정형화된 문제 패턴이에요. 최치원의 저서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개원필경이 대표적인 저서고 수많은 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토황소경문 그리고 난낭비 서문, 제왕연대력, 사산비명 이런 저서 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치원은 신분이 육두품이죠. 육두품 출신으로 당에 유학을 가서 도당 유학생이라고 하지요. 이런 당에 유학 갔었던 도당 유학생 출신으로 당의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합격하기도 했었던 그 최치원. 최치원 관련된 내용들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는 군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음돌의 난은 신라 중대 신문왕 때 있었던 난이죠. 김원창의 난과 다른 난이란 말이지. 김원창의 난은 왕위 쟁탈전과 관련된 난이고 김음돌의 난은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문왕 때 귀족이었었던 진골귀족 김음돌을 숙청했었던 사건이란 말이지. 그래서 3번은 신라 중대 신문왕 시기 때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바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4번, 노비안건법을 시행, 환영하는 농민이다. 노비안건법은 신라가 아니고 고려 초 광종 때 있었던 노비 해방 정책, 호족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하대 2번을 골라주시고 최치원 관련해서 따로 파악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자료 설명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이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뭔가 보니까 단서를 찾자 이거죠. 여러분 사료 볼 때는 단서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배운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이천리 배웠나?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지. 말갈의 마을이다 라고 돼 있어요. 말갈 출신 이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말갈인이 많고 원주민은 적대요. 이 원주민이 누구인가 보니까 말갈인과 연합해서 뭔가를 만든 세력인가 봐. 말갈 출신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소수의 고구려인들이 이들과 이제 이원적인 주민 구성을 이루고 있겠죠. 바로 발해의 발해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해는 소수의 고구려인과 다수의 피지배층 말갈인이 구성한 국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의 성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전국을 오경 15부 62주로 정비하였다. 자, 요거는 발해구나라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발해의 어느 왕이냐? 발해 왕과 관련해서 수험적으로 구분하면서 출제하는 왕은 무왕, 문왕, 선왕이 대표적이에요. 이 셋 왕 중에서 해동성국이라 불리면서 큰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던 발해 전성기를 맞이했었던 선왕 시기 때 넓어진 영토를 정비하기 위해서 전국 지방 행정을 오경 15부 62주로 정비 완비하게 됩니다. 발해에 해당하는 내용 맞고 선왕이다라는 사실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2번,
정당성의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자, 정당성은 발해의 중심기구죠. 발해는 정치기구로서 당의 삼성육부 제도를 받아들였죠. 삼성육부 제도를 받아들였는데 이 삼성육부를 자기식대로 좀 변형 운영하죠. 바로 그게 정당성 중심의 운영, 그리고 육부의 이원적 운영 및 육부의 유교적 명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삼성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게 정당성이고, 이 정당성의 수상, 우두머리가 대내상이다. 발해와 관련된 중앙 정치 조직이에요. 3번, 수도는 당의 수도인 장안을 본따 건설하였다. 발해라는 국가가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측면 중에 하나를 우리가 2번 관련해서 봤어요. 바로 당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수도, 발해 수도는 뭐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상경이죠. 발해 도읍지 상경, 이 상경 용천부의 모습을 당의 장안성을 본따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장안성 구조에 보면은 주작대로도 있단 말이지.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발해가 당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측면들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4번, 중앙에서 지방을 견제하기 위해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외사정을 파견했다라는 것은 신라의 정책입니다. 신라 지방행정에서 지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파견한 관리를 외사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신라는 전국을 구주 오소경으로 정비를 하게 됩니다. 4번은 통일신라 시기 때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발해 관련된 사실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같이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군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고려 얘기네요. 그러면 개경으로 환도했다. 고려는 몽골의 침입이 있자 무신 집권 최후 시기죠. 몽골의 침입이 있자 강화도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년간 항쟁을 쭉 전개를 하다가 무신 집권, 무신 이 시기가 무너지면서 당시 고려가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개경으로 환도했다. 고려가 이제 무신 집권 시기가 무너지고 원 간섭 시기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가가 다른 마음이 있어 따르지 아니했대. 그러면 우린 개경으로 가지 않겠다. 우리는 몽골과 항쟁을 이어가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몽골과 항쟁하던 시기 때는 강화도, 이 강화도에 천도하면서 쭉 항쟁을 전개했었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 개경으로 환도하고 싶지 않다. 원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항쟁을 이어갔었던 무신의 기반 세력 중에 하나였었던 삼별초가 있죠. 바로 삼별초 항쟁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부대는 삼별초입니다. 삼별초는 최우 때 만들어진 본래는 치안 조직이었어요. 본래는 치안 조직이었었다. 그래서 본래는 야별초, 이런 조직이었는데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뉘고 신의군까지 합류하면서 이제 삼별초로 불리게 되고, 이 삼별초는 몽골 항쟁 시기 때 대몽 항쟁의 기반으로서 활약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개경환도에 거부하면서 삼별초 항쟁을 이어가죠. 자, 이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항쟁을 시작하여 진도, 제주도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초기 지도자 배중손, 그리고 마지막 지도자 김통정이라는 사람이 존재했었어요. 자, 삼별초에 대한 내용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1번 보니까 근거지를 옮기면서 몽골에 저항하였다. 몽골과의 항쟁을 이어간 거죠. 이 근거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강화도에서 진도, 제주도, 이런 게 바로 삼별초의 근거지였다. 그럼 1번이 답이겠죠. 2번, 처인성에서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인성 전투 얘기네요.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했다라는 것은 몽골 항쟁 시기 때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람은 김윤후예요. 김윤후는 삼별초와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되었다. 이게 이제 또 함정이 될 수 있겠죠. 삼별초는 아까 뭐라 그랬냐?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특수부대는 여진 정벌하기 위해 만들었었던 요 이전식이죠. 윤관의 건의에 의해서 구성된
별무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보수, 사수, 살수 등 삼수병으로 조직되었다. 이건 조선 후기 때 나오는 군대입니다. 바로 직업군인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훈련도감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삼수병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렇지? 그래서 각각의 특수부대들 성격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답은 1번 삼별초 내용이었습니다.